안녕하세요, 놀이코치입니다. 오늘은 장난감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직업은 놀이치료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취미라고 하면 장난감을 모으기도 하는 장난감 덕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성향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장난감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하실 때 검색을 잘 하시고 나는 평소에 다른 물건,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싸게 잘 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주 처음 아기를 낳고 아이 물건을 사셔야 되는 나는 이렇게 싸게 사는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음 영상, 다른 영상을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최저가를 검색하는 거입니다. 네이버나 이제 다른 기타 검색 엔진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장난감을 검색을 하신 후에 거기 위에 보시면 정렬란에서 최저가 순 또는 낮은 가격 순이라고 선택을 하신 후에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리뷰가 많은 제품도 추천을 드립니다. 리뷰가 많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가격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리뷰를 읽다 보면 이 장난감의 장단점이라든지 이 장난감에 왔을 때 배송 상태나 아이가 놀았을 때의 반응 이런 것들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 순, 최저가 순 이런 식으로 정렬을 선택을 하셔서 클릭하셔도 좋지만 저는 리뷰 많은 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저가를 검색하실 때 주의해야 되실 사항은 배송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최저가이긴 한데 들어가 보면 배송비는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물건값은 3,000원이 5,000원 이렇게 되는데 배송비가 9,900원이라든지 아니면 3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검색하실 때에는 꼭 배송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각 장난감 회사, 영실업이나 아이큐박스 이런 장난감 회사에 패밀리 세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이용했던 패밀리 세일은 아이큐박스 패밀리 세일입니다. 보통 세일은 1년에 2번 정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분기마다 또는 그 해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충분히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때그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패밀리 세일에서는 판매가보다 40에서 80%까지 할인을 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패밀리 세일은 같은 공간에 그 시간에 거의 선착순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야 하고요. 복잡한 환경에서 장난감을 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패밀리 세일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클릭 얼마나 빨리 하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장난감을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람회나 장난감 매장에 자체 할인 시기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아교육점이나 베이비페어에서도 장난감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계시지만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 최저가보다는 비싼 경우도 있어요. 마음에 드시는 물건을 고르신 후에 온라인으로 최저가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이가 5,000원 이내나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차이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사려는 장난감이 금액이 5,000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10,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 경우는 저는 아이를 조금 설득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삽니다. 이제 박람회에서 사시는 경우에 전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인형의 집이라든지 공구놀이 세트나 아니면 주방놀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박람회에서도 물건을 개봉하고 그 박람회에서 충분히 시연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소진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물건을 보실 때 혹시 전시품이 구매가 가능한지, 구매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현금가로만 구매가 가능하는지 등 여러 사항을 확인하셔서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중고나라입니다. 저는 사실 이 중고나라 거래를 가장 추천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고 흥미도 금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고나라를 아주 잘 이용합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중고 사이트는 우선 중고나라가 있겠고요. 당근마켓 같은 지역 기반 중고 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파트 단지나 사시는 지역에 카페가 있을 거예요.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카페가 있는데 그런 카페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장소의 특징이 조금 다른데요. 중고나라는 우선 전국에 있는 물건을 살펴보고 온라인으로지만 살펴보고 판매자와 문자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궁금한 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다 보니 그 물건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 로봇 장난감을 사준다고 하면 그 제품이 단종되었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잠깐 놀 건데 너무 비싸서 그 돈을 지불하고 사고 싶지 않다. 그럴 때에는 중고나라를 이용해서 물건을 찾아보면 전국에 그 장난감을 잠깐 가지고 놀던 아이가 올려놓은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제품의 상태가 어떤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도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로 요청을 드려서 중고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당근마켓 같은 지역 기반의 중고 어플이 있습니다. 이런 어플은 전국에 있는 물건을 볼 수는 있는데 거의 추천되는 물건은 내 지역에 기반한 근거리에 있는 물건들이어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당장도 가서 실제로 물건을 보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반 또는 동네 또는 아파트에 사신다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입니다. 여기는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물건을 중고나라에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빠르게 물건을 조금 처리하고 처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올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중고나라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이고 나와 마주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지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 카페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나라가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면 이렇게 지역 기반의 온라인 카페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제 중고 거래를 할 때나 뭐 어플에서 새로운 분의 계좌나 연락처를 받았을 때 더치트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여기에 가입을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가입을 하세요. 만약에 계좌를 받으시거나 전화번호를 받으신 후에는 더치트에 꼭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사기로 신고된 피해가 있는지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가입되어져 있는 분이 많고요. 자료도 많은 편이어서 제가 실제로 다이슨 제품을, 이건 가전이니까 육아용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다이슨 제품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기를 당하고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게 약간 조직적으로 하셨던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어플에다가 이 어플을 알게 돼서 거기에 이제 그분의 연락처나 그분의 계좌를 넣었더니 저와 같은 피해 사례가 26건이나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어플만 알았어도 내가 이런 사기는 당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굉장히 좀 후회했던 그런 일도 있었긴 합니다. Z 어플을 다운받아서 확인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카톡으로만 대화를 하자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도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만 받아서 채팅을 하기보다는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중고나라나 그런 어플에는 그 판매자 아이디를 클릭해보면 이전 판매 내역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판매 내역에 이제 사시려고 하는 제품이 지금 우리가 장난감이잖아요. 아니면 육아용품이실 텐데 이 사람이 그 전까지 계속 팔아왔는지 그 점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고나라에서 판매도 하는데요. 중고나라에서 저희 아이가 쓰던 물건이나 아니면은 저희 아이가 사놓고서 거의 개봉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물건 같은 것도 이렇게 올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제 아이디에 육아용품으로 글이 한 50개, 70개 정도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거래 완료 다 되었고 이제 그 구매자와 주고받은 댓글 같은 것도 다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물건을 올렸을 때 상대방이 제 아이디를 클릭해보면 제가 그전 판매했던 이력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저도 신뢰를 받는 판매자로서 거래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를 하실 때에는 판매자의 아이디로 꼭 클릭을 해보셔서 이 판매자가 육아용품을 주로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정말 아이 엄마이신지 또는 아이 아빠이신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 물건에 대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고를 거래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지역이 조금 먼 지역에서 물건을 받더라도 제가 사실 갈 수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직거래가 가능한지 꼭 여쭤봅니다. 만약에 그냥 육아용품을 파시는 경우에는 거의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만약 그 중에는 이제 아이가 조금 어리시거나 아니면 요즘 코로나잖아요. 또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택배 거래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요청드렸을 때 택배 거래밖에 안 되는 이유나 아니면 꼭 직거래를 원할 시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놓는다든지 이런 제안을 주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물건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고 판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거래가 가능하신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구매 대행 및 직구입니다. 구매 대행은 총 금액에 따른 배송비나 무게에 따른 배송비가 추가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배송에도 7일 전후에서 한 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아이와 약속을 한 물건이고 아이가 기다리는 물건이라면 특히나 배송일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직구는 제가 사실 처음에 직구를 조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송비 폭탄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맞아본 적이 한 2번 정도 있어서 저는 사실 최근에는 직구는 아예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3가지 물건을 사면 한 가지는 꼭 실패더라고요. 아이들 옷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싼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은 직구는 하지 않고요. 대신 이제 예를 들어 플레이모빌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이라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데 믿을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모빌을 사거나 독일 제품을 살 때는 그런 사이트를 정해서 후기 같은 거를 꼼꼼히 참고한 후에 구매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체크를 조금 해보시고 구매 대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구를 하시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정식 수입된 제품들보다는 구매를 다만 얼마라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난감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장난감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려면 아무래도 발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크고 아이들 흥미도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아이와 결정한 장난감 또는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장난감은 우리 아이에게 제공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저렴하게, 가능하면 10,000원이라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놀이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매일 보면서 지내기 때문에 이 장난감이 가치가 만약에 20,000원짜리다 그럼 저에게는 그게 20,000원으로 사실 보이질 않고 그 아이들이 놀았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정도의 가치로 보이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장난감을 다양하게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